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채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죠? 스마트폰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특히 우리 5, 60대를 노리는 신종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자녀에 대한 각별한 사랑,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까지 범죄자들은 이런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AI 기술까지 악용하는 딥페이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전화 사기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목소리와 영상을 조작하여 신뢰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법률이 5, 60대가 당하기 쉬운 보이스피싱 유형과 딥페이크 사기 대처법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보셔도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신종 사기 수법들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유형, 바로 발생률 1위.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받아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으셨을 만한 메시지일 거예요.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수리 맡겼어. 지금 PC로 연락 중이야. 급해.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 자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평소와 다른 메시지가 오면 부모님 마음은 우리 아이가 급한가 보다 혹시 사고라도 났나 하고 걱정부터 앞서시죠. 범인들은 바로 이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용해서 급하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거나 학교 등록금을 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결제할 게 있다면서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최근에는 원격 제어 앱인 팀뷰어나 팀뷰어 퀵서포트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유도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앱이 설치되면 범인들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문자 메시지, 금융 앱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모든 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으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이 고스란히 범인 손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자녀 사칭형 사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바로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보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자녀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시킨 AI가 아빠, 나 사고 났어. 지금 너무 아파.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하고 전화하면 아무리 의심이 많으신 분이라도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톤, 억양,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실제 자녀와 똑같아서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책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메시지나 전화가 오면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때 범인이 보낸 메시지나 전화에 적힌 번호가 아닌 여러분이 평소 자녀와 연락하던 번호로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전화를 안 받거나 통화가 어렵다면 자녀의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다른 가족 등 제3자에게 연락해서 자녀가 무사한지 혹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설마 하는 마음보다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꼭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두 번째 유형은 우리 어르신들의 은퇴 후 경제적 취약점을 교묘하게 공략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사칭형입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2%대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런 달콤한 문자를 받으면 솔깃하시죠?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범인들은 정부기관이나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면서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합니다. 심지어는 금융권 앱이라며 가짜 대출 앱 설치 파일을 보내 악성 코드를 심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어떤 정부기관도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대출 상담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항상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거나 선입금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먼저 송금하라고 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적 상식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상환용 선입금이나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요구를 한다면 바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돈에 관한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공포심을 유발해서 돈을 뜯어내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심지어는 은행이나 통신사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위험하다라고 압박하는 수법이죠. 이런 전화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내가 뭘 잘못했지? 큰일 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범인들은 여러분이 범죄 혐의를 벗거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국가 안전계좌나 임시보호계좌라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입니다. 심지어는 가짜 영장이나 공문서를 메신저나 이메일로 보내서 자신들이 진짜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수사기관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금융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계좌나 임시보호계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100%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검찰은 1301번, 경찰은 112번, 금융감독원은 1332번입니다. 절대 발신자 번호로 다시 전화하거나 범인들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한 통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보이스피싱 및 딥페이크 사기 유형을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불행하게도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 매뉴얼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 URL은 절대 클릭 금지입니다. 스미싱 사기가 대표적인데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돼서 여러분의 모든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주소록, 사진 등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범인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둘째,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 112 또는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 요청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112나 은행 콜센터로 연락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운이 좋으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4명의 도용 확인 및 조치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www.payinfo.or.kr에 접속해서 4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카드, 보험 등을 확인하고 혹시 모르는 계좌나 카드 등이 있다면 즉시 정지시키고 금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폰 보안 강화입니다. 시티즌 코난 같은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설치하시고 모르는 번호 차단 설정을 꼭 해주세요. 또한 스마트폰 운영체제 OS와 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보안 취약점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큰 위험에서 지켜줄 겁니다. 이 모든 예방책과 대처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단 끊고 확인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사기로부터 여러분의 돈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명심하세요. 법과 공공기관은 당신의 돈을 전화나 메시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경각심과 신중함, 그리고 적극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님 핸드폰의 가족 간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오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하면 자녀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부모님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 상황을 자녀가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죠. 다음 정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활법률이 알려드린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어떠셨나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급할수록 침착하게, 모르는 정보나 의심스러운 요구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경각심을 높여주세요.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생활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